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록입니다. 지금 3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장이 1시간 늦게 열렸기 때문에 1시간 늦게 끝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4시 30분 장 마감 시간까지 한 50분 정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집약적으로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고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원활한 상담 두 분의 전문가가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 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이 오면 바로 지점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반등 국면인데요. 2532포인트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0.58% 상승 흐름이고요. 2533, 32포인트 정도에서 위로 올라가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2515포인트대였는데 현재 포인트는 2533포인트, 32포인트대에서 오늘 고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엿새만의 상승 흐름 기분 좋은 상승 오랜만에 가져가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수급의 변화가 조금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매수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팔던 외국인 2136억 원 사주면서 거래소 시장에 활기를 좀 주고 있고요. 반대로 열심히 계속 팝니다. 기관은 1765억 원 팔고 있는 상황. 개인은 519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지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1%가 넘게 지금 상승 흐름을 더 키웠습니다. 776포인트대고요. 770선 안착. 그리고 800포인트까지도 이제 보니까 24포인트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상승폭이 크고요. 요 근래 들어서 코스닥 시장만큼 전 세계에서 많이 오른 지금 시장이 없다고 하죠.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 777포인트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급락했다가 다시 오늘 고가 수준까지 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1897억 원 사줍니다.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사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쌍끌이면서 같이 해주던 기관은 오늘 소폭 매도 462억 원 매도 정도입니다. 개인이 1162억 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1원 40전에 거래가 됩니다. 1100원대도 지금 위태위태해 보이는데요. 0.98%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진 관련주들 셀트리온 삼총사, 신라젠, 나라KIC 그리고 GL팜텍까지 5종목입니다. 지진 관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에 작년 경주 지진보다 진도는 약했지만 강도는 약했지만 하지만 그 피해는 훨씬 더 컸습니다. 진앙의 깊이가 조금 더 얕았기 때문이다라는 평가인데요. 일단 지진 관련주들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이다가 지금 하락 반전한 종목들도 보입니다. 전일 일단 장 후반에 모든 종목들이 거의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진 설계 구조재 업체로 알려져 있는 삼명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12%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 S 지금 10.53%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동양파일부터 해서 히림까지 모두 그리고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도 6.58% 결국에는 하락 반전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회성 테마에 움직이는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발빠른 매매 그리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삼총사입니다. 오늘도 오름세입니다. 셀트리온 삼총사 오름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셀트리온도 지금 뭐 신고가 또 경신하면서 22만원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81,300원대, 셀트리온 제약도 8.54% 올라가는데 각각의 이슈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우량주 지금 시총 1, 2위 종목들 그리고 12위 종목이기 때문에 잘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 흐름이 지금 요즘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우량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시장 흐름입니다. 신라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도 주가가 연일 강세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10만 2천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MSCI 지수 편입 훈풍이 오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또 경신했다라는 소식인데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 동안에 10배가 넘게 급등한 종목입니다.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고 밝혀졌고요. 구성 종목에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ING생명, 신라젠 편입됐다. 이번 결과는 30일 장 마감 후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나라 KI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상한가고요. 닷새째입니다. 지금 주가 변동폭이 3배가 넘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국거래소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지만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 또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최대 주주 변경과 유상증자 소식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긴 했었는데 이후에 지금 뭐 재료 소멸이라는 측면 전혀 개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상한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GL팜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제약 지분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으로 사실 장 초반에 4,24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3,980원 소폭 강세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크라운제약의 지분 32.09%를 14억 원에 양수하기로 했다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유니크, 코오롱 머티리얼, 젠백스, 유바이오로직스, 덴티움까지 5종목입니다. 유니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글로벌 수소사회 구현 선봉수에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결국엔 이겁니다. 수소사회 구현을 이끄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CF 보시면은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투싼은 수소차 차량이 실제로 지금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전기차 시장이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트렌드를 따라가면서도 수소차에 대해서 독자적인 개발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선봉장 역할을 맡은 유니크가 현재 핵심 부품 수소 제어 모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이 유니크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코오롱 머티리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수소버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최초 전기 노선 투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코오롱 머티리얼 지금 10% 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에는 20%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소 연료 전기 차량 핵심 부품인 연료 전지 분리막 원천 기술을 보유한 코오롱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이슈에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젠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실험을 했는데 치매 치료 단서를 발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고가 경신 또 했습니다. 장중에 16,200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건부 허가 물질인데 GB1001의 줄기세포 관련 동물 실험에서 철 성분을 부착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에 의해 손상된 신경 줄기세포 이식해서 위치를 추적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지만 한마디로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단서를 얻어냈다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인류의 뭐 여러 가지 염원 중에 하나는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일 겁니다. 신고가 바로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와 콜레라 백신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5%대의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백신 제조업체로 알려져 있는 유바이오로직스 오늘 주가 흐름 좋네요. 마지막으로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동종업계에서 주가가 퍼가 굉장히 낮고 싼 가격에 거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실적까지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사실 장중에 76,300원 돌파하기도 했는데 현재 차익 실험 매물도 쏟아져 나오면서 2%대 약세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3시 50분 지금 막 됐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스포츠 끝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주도주와 가치 투자 매매 전략 허정원. 오늘 정리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그리고 설릉금융센터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허정원 FA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권홍섭 연구원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먼저 보실 종목은 이제 코스맥스입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화장품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을 보여지는데요. 일단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그 화장품과 그리고 건강식품의 그 ODM 사업을 영위를 하는 회사로서 그 국내외 한 300여 개의 브랜드까지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과 일본에 있는 유명한 그 이제 화장품 회사와 신규 고객사 확보로 그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이제 고두 갖춘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중국 법인의 그 색조 신공장에 대해서 성공적인 안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그 고성장이 지속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 그 중국뿐 아니라 그 세계 각국의 로컬 고객사들을 좀 영입을 하고 그 지역 다변화를 좀 추구를 해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좀 꾀하고 있는 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위 상승이 꽤나 좀 높게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그 SPC 지금 설립을 위한 좀 출자 이슈로 좀 과도한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M&A 관련 증자 이슈로 그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은 이렇게 좀 그 어떤 종목이든 간 투자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 무조건 투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는 게 위에 게 이제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량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게 이제 외국인인데 동시에 이제 그 전날에 공시가 9일 정도에 나왔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던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일째, 4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오늘로서 이제 멈추는 것을 좀 이제 확인이 이제 육안으로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한 11만 1,000원까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1차적으로 한번 보수적으로는 매수를 해볼 만하다 해서 매수 추천가는 현재가 정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14만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짧게 한 10만 1,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만원 정도 돌파만 하게 된다면 그 위에 상단 매물대인 한 18만 9천원까지 이제 홀딩 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좀 화장품의 수급이 다시 돌게 되면은, 코스맥스도 좀 중요하게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포인트는 그 실적 상향보다는 안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한 3분기 실적이 무난해 보였으나 내용을 보면은 당초 예상보다 좀 좋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 전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모 위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금 조달을 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좀 많이 빠졌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분기 실적도 좀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시각이 존재를 하고, 바켓이 좀 다소 부진했었으나 상반기와 달리 그 매출 성장이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본사 및 해외 부분에 있어서 건설기계 쪽, 그리고 엔진 사업까지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로 계속 연결되는 것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좀 실적 상향보다는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4분기는 안정화에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한 1,61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좀 추정치 배경은 당초 그 1,336억에서 1,610억 원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한 배경은 컨센서스가 좀 앞으로는 더 좋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그 증권사 리포트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북미 SSL 시장과 그 프로모션 안정화에 대해서
중국의 중대형 굴삭기 사업 수익성에 대한 확대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산 이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상승 국면으로 이제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3분기까지 좀 추세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8,96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현재가 한 매수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3,000원 정도 보시고 좀 그 선절가는 짧게 한 8,400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단 추세상으로는 상승 9,930원까지 상승을 한 뒤에 지금 조정 단계에 있으니까요. 이제 조정 후 눌림목 매수라고 보시고 그런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JB금융주주입니다. JB금융주주 이제 정부은행 이렇게 좀 이런 좀 그쪽 지방은행에서 그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3분기 순이익이 596억 원으로 전년비 대비 한 47.8%의 상승하는 높은 이익 개선과 지배 구조가 굉장히 안정이 됐다. 그리고 또 적극적인 또 해외 진출이 바탕이 되어서 이런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는 PBR 한 0.3배 수준으로 거래 중으로 저평가가 굉장히 되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금융 관련해서 증권주 내지 은행주들, 보험주들이 현재 상당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 3개월 내지 한 2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 한 11월 내지는 12월 정도에는 한은의 금리 인상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페드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 약간 좀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좀 거기에서도 또 수혜가 금융주로서의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도 한번 지금 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매수 추천가는 현재 현재 가격이 5,820원도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가격이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7,000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됐고, 손절가는 4,9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현재 4분기에는 초대형 IB 인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초대형 IB 인가를 앞두고 있는 증권사 중에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투 여러 가지 여러 대형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형사 중 가운데서 탑픽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협증권의 경우에는 IB 관련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요. 또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시장 상황 개선 속도를 좀 감안했을 때 증권사 중에 가장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TV에서도 나오죠. 나무라는 이제 평생 주식 무료 수수료라는 그런 이제 HTS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좀 선제적인 영업력 확충은 앞으로도 좀 NH투자증권이 좀 더 시장 확보를 경쟁 우위에 있어서 좀 시장 확보를 먼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4,55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증시가 한 2,700선까지 이제 좀 열려 있다고 보고, 그때까지는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일단 14,500원 정도, 14,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볼만 하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15,000원. 여기 박스권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한 17,000원까지, 일단은 2차적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보실 종목 LG디스플레이입니다. LG디스플레이 경우에는 11월에 LCD 패널 고정 가격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형 패널 쪽에서는 역시 또 LCD 가격이 안정화보다는 좀 하락적으로 많이 나온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LG디스플레이 경우에는 또 하락 국면을 또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관심 있게 지켜야 할 이유는 아이폰 OLED 패널의 좀 수주가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약간 좀 수혜가 주가가 좀 한번 튈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이폰 10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이제 100%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BOE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쪽에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주겠다, 좀 협의 중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중국 공장과 그리고 OLED 패널 공장 증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당장 이렇게 수익이 바로 난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한 2, 3년 정도 안에는 어느 정도 수익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9,4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아이폰 관련해서 애플이 LG 디스플레이에 한 3조 정도 투자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선수금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입금만 되고 한다면 한 11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 한번 이제 그 공시가 나올 좀 기다려 보면서 투자를 해보면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34,000원까지 좀 가능할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단기적으로는 한 13% 정도 여력이 더 있다라고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허정원 팀장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갈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대한강통신 보겠습니다. 우선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주 사업 부문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5G가 주목을 받으면서 광섬유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서 광섬유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한광통신의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상 흐름을 한번 보시면 현재 121선과 121선을 지지하면서 최근에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떨어지면서 3,700원대에 안착해 있는데 거래량이 11월 14일 많이 실리면서 61선을 터치하고 지금 떨어지는 모습인데 61선을 돌파하면서 4,500원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균 단가 조절하시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집하시면 좋은 수익률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 KB금융 보겠습니다. KB금융은 최근 코스닥이 과열이 되면서 에너지, 화학, 그리고 금융, IT 섹터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내년 금리 인상에 따른 실적과 KB금융은 이제 우선 실적이 좋고 내년 금리 인상에 따른 호재가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에 수급이 쏠려 있지만 에너지 화학주와 금융, IT 섹터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서 지금 떨어질 때 매수를 하시면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웅진에너지입니다.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유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 셰이프 가드 때문에 하락세가 있었지만 현재 지지선을 횡보를 하면서 최근에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단결정 웨이퍼를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확장을 하는 추세이고 국내에서도 태양광 사업이 지금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카프로나 OCI 등 여러 가지 태양광 관련된 회사들이 있지만 웅진에너지의 단결정 웨이퍼는 중국에서 현재 고효율의 에너지를 원하는데 다결정 웨이퍼보다 단결정 웨이퍼가 적은 면적으로 조금 더 고효율의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데 한국이 그 수입의 48%를 차지하고 단결정 웨이퍼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웅진에너지가 유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태양광 에너지 회사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회사라고 보여지고 차트상에서도 꾸준한 횡보와 상승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원 주가까지는 충분히 보유하시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IT 섹터에서 삼성전자와 같이 코스피 지수를 이제 견인을 해왔는데 최근 코스닥 과열이 되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IT 섹터 또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82,000원대에 안착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8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반도체 호황과 그리고 낸드 플래시의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낸드 플래시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SK하이닉스가 물론 7만원 그리고 65,000원대까지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이 가격에서 10만원까지 목표가로 보시고 꾸준히 매집을 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조절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는 35,000원대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최근 에너지 화학주들이 또 많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주사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인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케미칼, 하나테크윈, 그리고 하나생명,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회사들의 실적 또한 우수하고 최근 하나의 실적이 그렇게 좋은 평이 나오진 않았으나 지금 41,500원대의 가격은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큰 하락이 있지만 주봉과 월봉을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는 60일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고 월봉상에서도 큰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우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코스닥이 과열되어 있는 시점에서 찾아서 매수를 하신다면 좋은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한광통신부터 한화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KB금융 잠깐 여쭤볼게요. 이제 지금 58,200원이거든요. 지금 가격이.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에 사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언급이 없어서 좀 적절한 매수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허 팀장님은?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000원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예. 지금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신 상태에서 분할 매수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셔서 평균 단가 조절하시고 지금 신규로 매수를 들어가신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가격에 들어가셔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내년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주가는 어차피 실적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호실적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들어가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수익권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0133번님께서 제넥신 62,000원에 20% 비중 고점에 들어간 걸까요? 하셨는데 권홍섭 연구원님 이 네. 질문에 답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들어가기 고점이다 좀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현재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또 다시 새로운 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동사의 경우에는 그 바이오 관련해서 그런 기술 이전 상장 좀 논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임상 관련해서 좀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좀 약간 인기 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간이 최근에 한 거의 5거래일 수준으로 한 16만 주 정도, 평균적으로 한 15만 주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이 흐름은 약간 좀 현재 새로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 내지는 내년 좀 상반기쯤에는 이제 좀 재료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홀딩하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일단 62,000원 정도라면은 일단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좀 수익적이시지만 20% 비중에서 한 10% 정도 비중 조정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약간 좀 이제 바이오가 조정이 있을 때 한 6만원 밑에서 한번 이제 또 추가 매수를 해보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67,100원까지는 이제 매물대가 있는 데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기술 이전 관련해서 재료가 좀 공시가 나온다면 주가가 좀 한 30% 상한가 좀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홀딩을 해보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고점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지금 시점이다라고 오히려 이제 홀딩 하시면서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4154번님께서는 토비스 종목 9,990원, 비중 40%, 대응 방법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허정원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토비스 기술적 분석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9,900원의 비중이 40%라고 하셨는데 지난 5월 달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9,900원이면 상당히 고점에서 지금 잡으신 건데 비중도 40%고 현재 가격이 7,800원인데 최근 9,000원에서 7,800원대까지 큰 하락세가 있었죠. 그리고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면서 매집을 하시고 평균 단가를 낮춘 후에 목표가를 8,750원 선까지 보면서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대비 3분기 실적이 50%가량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세가 있긴 했지만 지금 월봉상으로 보시면 꾸준한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 매집을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9,900원 정고점까지는 돌파가 예상이 되지만 기다리기 힘드신다면 8,750원에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전략들 짚어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두 분이 준비해 오신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권호섭 연구원님 가볼까요? 네, 제 다음 보실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네.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그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요. 이러한 실적 선전 배경으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현재 그 갭 상승을 하면서 그 이후에 또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조정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1,900억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한 12.5% 상향한 450억 정도 또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추정치 배경으로는 그 3분기 실적에서는 가공식품과 그리고 바이오 호조 중심의 선전이 플러스 알파가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가공식품 매출 증가하고 바이오 쪽 그 메치오닌과 라이신 쪽에 가격 반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4분기 영업이익이 좀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향후 그 신제품 및 신사업 확대에 대한 그 자금 마련 확충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좀 매각 추진하고 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신사업 기대감과 그리고 4분기 실적 호조로 인해서 앞으로 또 주가가 또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한번 매수를 해볼 만은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42만 7천 원 정도, 전 고점이죠. 전 매매된 42만 7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그 밑에 하단이 한 37만 원 정도, 37만 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SK머티리얼즈입니다. SK머티리즈가 이제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대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삼성전자 경우에는 A5 공장에서도 이제 평택 공장, 거기서 1층에 이제 2D 랜드가 D램으로 바뀌고 있고 또 2층에 이제 3D 랜드 공장이 이제 내년 3월쯤 정도에 이제 완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제 이천 공장과 청주 공장이 있는데 이천 공장의 경우에는 이제 클린룸이 이제 지난 10월 정도에 이제 완공이 다 돼서 거기에도 약간 이제 수요가 앞으로 좀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랜드와 그 D램의 생산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중국 후발 업체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 좀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이제 시작을 한다고 이제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좀 공급을 지금 조절을 할 시기가 왔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SK머티리얼즈는 소재주로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 특수가스를 이제 좀 납품량이 좀 증가할 것이라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 3D랜드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D램 시장을 넘어서 더 이제 시장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이는 그 클라우드와 그 IoT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 빅데이터의 센터 향해 좀 그 수요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최근에 SK머티리얼즈가 단기 조정 이후에 또 다시 급등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동사의 경우에는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은 한 2주 내지 뭐 일주일 정도 하지만 그 상승할 때는 급등을 하는 그런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한 번 급등을 했다고 하면은 뭐 2, 3일 정도는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단기 이제 목표가 21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계단식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좀 상승 추세가 계속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목표가는 한 24만 원, 25만 원까지 일단은 한 50% 정도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녹십자 홀딩스의 경우에는 그 자회사들의 실적의 향상에 대해서 최대 수혜주가 되고 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가 지금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녹십자와 그 녹십자셀, 녹십자 랩셀, 녹십자 MS 여러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한 그 자회사들의 실적이 엄청난 그 모멘텀이 되어서 홀딩스 주가 자체도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녹십자의 경우에는 그 미국 캐나다 공장이 이제 중국어 완용이 돼서 이제
북미 쪽에는 이제 백신 공장과 혈액제제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녹십자셀의 경우에는 그 이뮨셀 LC 판매 호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뮨셀 LC의 경우에는 그 3분기에만 한 처방수가 500건 정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매출 증가율이 한 50% 정도 더 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좀 최대 실적을 내지 않나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현재 녹십자홀딩스가 이제 조정, 어저께 좀 급등을 하고 52주 신고가인 42,000원 찍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가 42,000원이었고요. 이제 1차적으로 42,000원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5만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가 최근에 그 기관의 순매수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주식수로는 한 15.7만 주, 금액으로는 한 60.3억 원으로 상승 모멘텀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한 91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그 주가 상승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배당 확대 등을 좀 언급을 하면서 파격적인 배당 정책이 어느 정도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38,100원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금융과 보험, 은행주들이 지금 조정 중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은행주가 지금 오늘 KB금융이나 하나금융이 2% 가까이 좀 상승을 하면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따라서 삼성카드도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38,000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볼만 하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한 41,000원 이 정도 보시고 그런 투자 전략을 좀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의 경우에는 그 4분기하고 2018년에는 연간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좀 상향되는 그런 실적 컨센서스 조정이 나왔습니다. 올해 4분기 그리고 2018년에는 동반 선장과 동시에 그 4분기 별도 기준으로는 한 185억 원 그리고 203억 원, 185억 원에서 203억 원으로 한 9.7% 상향할 전망이고요. 18년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809억 원, 순이익은 560억 원으로 한 4% 정도 상향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그 상향치 배경으로는 그 인지장애 개선제인 글리아티린과 그리고 고지혈 복합체 치료제인 아토젯이 매출 성장이 좀 주요할 것 같고요. 또 하반기 출시될 그 발기부전 치료제인 생글라의 매출 선정과 그리고 연구개발비 감소에 따른 수익성 호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그 실적이 굉장히 상향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2018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CKD506에 대한 그 글로벌 임상도 진입이 예상이 되어져 있어서 이러한 그 재료가 좀 나온다면 주가가 좀 상승을 더 탄력 받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그 주가 수준은 일단 단기 목표가인 12만 6천 원 돌파를 하고 이제 2차 가격인 13만 3천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3만 3천 원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새로 진입을 하신다면 다시 눌림목이 오는 12만 6천 원에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신규 진입은 조금 기다렸다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CJ 제일제당부터 종근당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허정원 팀장의 5종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한라 종목 보겠습니다. 네. 한라는 우선 분양사업, 그리고 토목, 건축 등으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161선과 1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쭉 빠지면서 여전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평선들이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121선을 돌파하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라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주택 사업을 이제 수주를 확대를 통해서 실적 개선을 할 예정이고 내년 예정된 주택 공급과 신공항 건설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포스코 종목 보시겠습니다. 포스코 종목 대표적인 철강주죠. 포스코 이외에도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철강주들의 3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4분기에도 여전히 철강주들의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생산량을 줄인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수요에 따른 공급을 맞춰주지 못해 철강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포스코의 실적 또한 좋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30만 7,500원의 가격인데 이전의 하락 지점인 121선을 지지해주고 상승 후 다시 121선을 살짝 뚫은 모습인데 지금 가격에서 매수 추천드립니다. 30만 7,500원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짧게는 35만원, 추후에 4분기 실적까지 고려한다면 포스코의 가격은 40만원까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S1 종목 보겠습니다. S1은 삼성그룹 소속의 보안회사죠. 건물 관리 서비스, 콜센터, 그 다음에 보안 서비스 이런 사업 분야를 갖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장비의 가격들이 올라가고 건물 내 보안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고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데 보안 서비스에 큰 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보안 시장은 꾸준히 확장될 전망인데 국내에서 절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S1은 앞으로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보이지만 91,500원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현재 97,000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이미 제가 목표가로 말씀드린 10만원에 다가온 부분에서 지금 매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0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여력은 보이나 97,000원대에서 정리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 종목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이 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다 오늘 다시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40개국 그리고 107개 도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등 항공사인 아시아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유가 상승에 따른 적절한 운임료 상승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향후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실적 개선을 통해서 지금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에어의 상장의 호재도 있고 중국과의 사드 보복 완화가 되면서 중국 노선을 수요 개선을 통해서 타 국가, 동남아, 일본 쪽의 노선도 개선될 예정이고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 3만원은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고 향후 35,000원을 넘어서 4만원대까지도 충분한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위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6,900원의 가격을 형성되어 있는데요. 64,000원 부근에서 평균 단가를 조절하시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금 66,900원도 아직 충분히 상승 가능한 가격대이면서 특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위아는 여러 종목들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사드 보복 문제도 완화되었고 앞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회복될 전망입니다. 현재 코스닥 과열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IT 섹터, 에너지 화학, 이런 기타, 엔터 여러 가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찾으셔서 매집을 하신다면 꾸준히 지금 반전 상승장이 다시 왔을 때 큰 수익이 날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한라부터 현대위아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하나 가도록 하죠. 4477번님께서 현대 로보틱스 종목 40만 7천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현대로보틱스 이름 바꾸는 거, 사명 바꾸는 거 어제 얘기 나오고 뭐 그러던데 권홍선 연구원님 어떻습니까? 예, 현대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증자 관련 있고 투자 관련해서 그로 인해서 좀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주회사로서는 원래 오리지나 주도주였던 회사였는데요. 그런 좀 출자 관련해서 그런 소식들은 역시나 기관 투자들한테는 좀 매력 포인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투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비중은 20% 가지고 있고 가격은 한 어느 정도 30만 원 정도였나요? 가격
가격이 40만 7천 원입니다. 40만 7천 원 정도라고 하시면 일단은 이게 상장 된 가격이 밑에 하단 가격인 한 37만 원 정도까지 좀 내려갈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주사로서는 현대로보티스의 지분법 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37만 원 정도에서는 또 좀 추가적으로 비중 한 10% 더 늘리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한 45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홀딩하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지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이후에 약간의 박스권 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수급에 대한 좀 꼬임이라고 보시고 좀 단기 악재에 대해서는 뭐 손절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37만 원 추가적 매수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45만 원까지 한번 홀딩하는 좀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보틱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26분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체결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2538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예, 계속해서 우상향 조금씩 하면서 어느새 상승폭이 20포인트, 0.8%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2540부근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 밀렸었는데 이후 낙폭 회복했고요. 상승 흐름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조금씩 올라와서 어느새 2538포인트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 부근입니다.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고요. 수급 주체 확인을 해볼 텐데 외국인이 2,355억 원, 오랜만에 사주는 외국인이 많이 사줍니다. 기관은 1,747억 원 순매도고요. 개인은 763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매도 주체 가운데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만이 469억 원 순매수하고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기전자 업종도 그동안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등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1% 내외입니다. 삼성전자 1.12%, SK하이닉스는 0.98% 올라갑니다. 현대차는 지금 16만 원에 딱 500원 모자랍니다. 1.24% 조정 나오고요. LG화학이 2.27% 올라가면서 40만 6천 원대 여전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2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보합이고요. 삼성물산, 삼성생명은 1%대 상승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보합에서 지금 약보합권으로 살짝 전환이 되면서 80만 원 초반 유지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 수준 계속해서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1.55%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780선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780선까지 지금 돌파하면서 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느냐, 이 부분 진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지금 주가가 고점입니다. 장 초반에 쭉 밀려 내려왔다가 이내 모두 회복했고요. 779.90포인트까지 현재 올라왔습니다. 800포인트까지 2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급 조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그동안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였는데 보시다시피 기관이 오늘 매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온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매도였는데 지금 매도 물량 많이 줄였고요. 233억 원 매도까지 줄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2,144억 원이나 순매수하면서 코스닥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투신 연기금이 소폭씩 사고 있고요. 개인은 1,620억 원 순매도하면서 이 양 주체 기관 외국인과는 전혀 다른 흐름들을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고점 나오면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이죠.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모두 올라갑니다. 오름세가 무섭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5%, 6%대 각각 상승. 신라젠도 오늘 10만 2천 원 고점 찍고 여전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CJENM이 소폭 하락, 그리고 TCG는 9%대까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 이제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엔터주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는 날입니다. 엔터주 지금 로엔이 3%대 낙폭이 보이고요. 바이로메드가 4%대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16만 7,500원대까지 터치합니다. 보톡스 관련주 가운데 메디톡스는 오늘 소폭 하락하고요. 파라다이스 그동안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요. 코미팜도 0.71%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목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해서 1시간 늦게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시각은 4시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좀 어색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마감지수 보기 전에 권홍섭 연구원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 일단 오늘 장의 이제 최대 이제 그 상승 주체는 제약과 그리고 그 수소 관련해서 수소 관련된 그 종목과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 이 세 가지 섹터에서 좀 상승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코스닥이 지금 한 780.14로 끝났는데요. 일단은 그 셀트리온 이 삼형제만 하더라도 그 코스닥 시가총액이 한 100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셀트리온 그 제약주들을 제외하고 나서 본 코스닥의 지수나 한 650 정도로 보시면 알맞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셀트리온 현재 그 물론 지금 좀 버블 논란도 있지만요. 일단은 780까지 이제 좀 상징적인 좀 지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셀트리온 그러니까 제약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2차 전지와 그리고 4차 혁명 관련주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이 순환매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새로운 이제 시세를 분출할 타이밍입니다. 고점 논란보다는 이제 앞으로서 더 한 단계 이제 상승 레벨업 할 시기다 이렇게 좀 보면서 한번 투자 전략을 좀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허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죠? 네. 코스피 지수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외인 매수세를 보이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이 계속 과열이 되면서 780선을 돌파하고 800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많은 관심들이 있는 와중에 특히 여러 섹터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가 지금 집중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셀트리온 3인방과 신라젠 큰 하락세 없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코스닥이 과열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큰 상승이 있었으면 다시 큰 조정이 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께서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코스피 시장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 2,500선을 넘어서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2,700, 2,800까지도 코스피 지수는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올라가겠지만 지금 과열된 시장에서 조정이 올 테니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소외되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봤고요. 코스피가 오랜만에 상승입니다. 0.66% 오른 2,534.79포인트에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놀랍습니다. 780선까지 2년 4개월 만에 돌파하면서 780.21포인트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급락했습니다. 1101원 40전에 장 마감되면서 원화 강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자, 목요일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NC소프트 47.7% 올라가고 있고요. 자, 같은 분입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SM 41.6% 상승 국면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의 동진세미캠 30.1% 올라갔습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CJCGV 11.5% 상승입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NC소프트, SM 두 종목 지금 잘 달립니다. 이 전략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 굉장히 장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NC소프트의 지금 모멘텀 리니지 M이 당연히 가장 큽니다. 리니지 M 매출이 그 9월까지 조금 양호했었다가 10월 달에 약간 좀 감소세를 보였거든요. 공성전 업데이트 이후에 매출이 좀 반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그 신규 클래스인 다크엘프가 추가가 되고요. 또 새로운 서버도 추가가 됩니다. 리니지 M의 신규 클래스 그리고 신서버가 출시됐을 때 그 캐릭터 육성이 처음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초반에 당연히 결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다음 달에 그 대만과 홍콩 지역 출시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의 리니지 M 같은 경우 사전 예약자가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초반에 흥행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만의 경우 IP를 활용한 게임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좋았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요 업데이트, 또 공성전, 개인 거래 중에서 이제 공성전이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요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개인 거래 도입 시점에서 한 번 더 주가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인 거래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거래 방식에 따라서 주가가 다양을 달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NC소프트 자체에 초점을 맞춰보면 그 내년 같은 경우에 블레이드 앤 소울 2 그리고 리니지 2를 기반으로 한 신작 모바일 게임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전에 있었던 그 사행성 이슈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다소 완화된 구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조금 지지부진했던 주가가 오늘 좀 반등을 좀 시도했죠. 오늘 외국인 수급 좀 유입되면서 5% 정도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윗꼬리를 달지 않은 이제 깨끗한 양봉으로 마감이 됐었기 때문에 내일장에도 추가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NC소프트 계속해서 전략을 말씀드릴 때 입절가 40만원 그리고 목표가 47만원 요 전략을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입절가도 목표가도 아직은 좀 거리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제가 NC소프트를 장기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흔들림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현재 시점에서 보유 47만 원까지 한번 달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SM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그다지 조정 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비단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SM만은 아니죠. 최근에 엔터주가 전체적으로 아주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사드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엔터주 랠리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K-팝의 해외 인기는 일본과 중국 지역에서 일단 높고 중국 K-팝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콘서트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합작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드리스크 완화를 계기로 인해서 좀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드라마 미싱라인이나 객주를 비롯한 그 드라마의 판권, 중국 판권 판매가 사드리스크 때문에 지연됐었는데 이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시장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단 말이죠. 하지만 내년부터 소속 가수들의 중국 콘서트가 재개되면서 내년 영업이 280% 정도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올해 말부터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가 활동을 재개합니다. 이전에 그 소녀시대의 일부 멤버와의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좀 부각되기도 했었는데 소녀시대 외에도 SM에는 매출 기여도가 높은 아티스트가 많거든요. 때문에 뭐 향후 신규 그룹 데뷔 기대감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SM 같은 경우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52주 신고가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당연히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빨리 팔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가격 전략을 잡자면 뭐 목표가 같은 경우 이전 고점이 될 수 있는 41,000원 정도까지 열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익절가는 한 36,000원 정도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00원을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4만원 이상까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홍섭 연구원님, 동진 세미캠 AS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많이 올랐습니다. 예, 동진의 경우에는 그 최근에 10월 30날에 삼성전자가 그 제3자 매정 유상증자를 251억 원이라는 증자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좀 그 협력업체에 대해 증자를 하는 방식은 좀 최근에 들어서 좀 드물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는 좀 상승 여력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그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도 삼성전자와 그 매출 비중이 큰 만큼 앞으로도 그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공급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그 24,000원 수준이지만 앞으로 한 4만 원대까지 더 좀 획기적으로 급등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신규로 진입한다면 한 2만 원 밑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동진 세미캠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내일 금요일장의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권홍섭 연구원님, 네. 내일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 볼까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다가 플러스가 났습니다. 현재 뭐 코스닥만 계속 집중을 하다가 다시 코스피에 이제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11월 이제 이번 주 내지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좀 이제 미국과 그리고 유럽 쪽에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이 앞으로 뭐 테이퍼링을 더 심하게 할지 아니면 다시 또 비둘기 정책을 할지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방향의 윤곽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시장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에 계속적으로 이제 자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이제 환율이 지금 1,100원 정도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2,700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900원에서 700원까지 이제 떨어질 그런 좀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한 이제 환율 하락의 이유는 이제 미국도 자기네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좀 약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네 자국에 대한 보호무역 정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글로벌 경기에 좀 이제 피해가지 않는 이상으로 지금 조절을 완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환율이 되게 급락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비상에 걸린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약간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닝 시즌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실적 발표도 다 마무리가 된 만큼 이제 악재든 호재든 이러한 뉴스는 이제 4분기에 가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투자는 좀 적기 시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주나 이제 주도주가 됐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좀 금융과 화학 그리고 건설 쪽에도 이제 앞으로 좀 이제 그쪽 수급이 이제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그쪽으로 좀 이제 다시 구성하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허 팀장님은 내일 어떤 전략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내일 금요일인데 이제 보통 금요일에는 조금 하락을 하는 또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과열이 됐고 오늘 코스피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한 상황에서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아무래도 지금 수급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 포트폴리오를 이제 IT 섹터, 금융, 에너지, 화학, 엔터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하시는데 12월에 이제 배당도 있는 만큼 배당주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코스피 종목, 우량주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섹터별로 구성을 하시면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살펴볼 만한 종목 지켜봐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가지고 권홍섭 연구원님 한 종목 볼까요? 네, 아까 소개해드리는 삼성카드가 괜찮아 보입니다. 삼성카드요. 일단 오늘 하루 하락을 했고요. 이틀째 하락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봉 흐름상 21선 기준으로 한 38,000원 정도에는 적절한 매수 가격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카드사들이 현재 지금 조정 국면에 있는 이유는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된다고 하면 조달 금리에 대한 좀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악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산에 관련된 데서 좀 유동성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관의 러브콜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좀 카드사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것 같고요. 네, 적극적으로 한 매수하는 그런 것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종목을 삼성카드까지 저희가 보면서 오늘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리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허정원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개장 그리고 폐장이 1시간씩 늦었었죠. 내일은 정상적으로 9시 개장, 3시 30분 폐장입니다. 저희도 이에 맞춰서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